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5월 21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좀 늦었죠? 일요일 밤 10시 44분 지나고 있네요. 네. 제가 요즘에 일요일마다 주말 특별 시황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도 올려드렸고, 오늘도 이번 주도 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주째 올려드리고 있네요. 네. 꾸준히 청취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시황이 제대로 맞아 떨어졌죠. 네.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우리 국장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코스닥은 여기 20선 그죠? 21선 돌파 시도 나올 거다. 돌파 시도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가 지난 이번 1월 달이에요. 월요일이면 월요일 날 우리 이제 무료 카톡방 우리 유료연님들과 또 이제 무료 카톡방 회원님들께 바닥 임박했다. 네, 이제 거의 뭐 바닥이라고 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저 결국에는 적중했죠. 네, 그리고 제가 동시에 21선 돌파 시도 나올 겁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 그죠? 제대로 적중을 했어요. 네. 일단은 국장 코스닥은 예상대로 움직여줬고요. 나스닥도 맞췄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스닥은 20월선 이제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월봉 차트입니다. 이 월봉 차트에서 나스닥이 20월선을 돌파 시도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네, 이번 주에 지난주에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죠? 월요일부터 네, 금요일까지 해서 종가가 무려 3.5%나 급등이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코스닥도 나스닥도 모두 다 제 예상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대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또 이번 한 주 어떻게 전망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스몰캡 그러니까 중소형 테마주 개별주들이 가장 상승이 강했어요. 네. 2등은 코스피, 3등은 코스닥, 꼴등은 코스닥 150. 코스닥 150이 꼴등을 했던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바로 에코프로 시리즈가 문제다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또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 에코 시리즈는 지난 3월달, 4월달에 너무 투머치하게 너무나 많이 올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증시를 걔네 둘이서 그냥 에코프로 시리즈랑 그리고 그 일부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하드 캐리를 하면서 시장의 돈을 그냥 걔네가 다 박박 긁어 모았죠. 그죠? 시장의 돈을 다 흡수했어요. 스폰지처럼. 걔네에 의해서 올랐던 장세가 바로 지난 3월, 4월입니다. 물론 이제 걔네만 올랐던 건 아니죠. 다른 종목들도 올랐었는데 걔네 중심으로 많이 올랐었어요. 수급을 그만큼 많이 빨아먹었었죠. 지금 이제 급락을 하는 것은 그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가는 거죠. 네, 그때 사실 너무 지나치게 올랐었고 그랬던 만큼 또 지금 심하게 빠지고 있다. 물론 에코프로 BM 2차전지 어떤 배터리 업계에 대한 어떤 K배터리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전망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너무 심하게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 나올 수밖에 없다. 그죠? 모든 주식은요, 여러분들 항상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끊임없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명심하세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그럼 이제 에코프로 시리즈의 추세가 끝난 것이냐, 과연 끝난 걸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큰 추세가 끝났다고 보기엔 아직은 무리가 있어요. 네. 아직 큰 추세가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볼 만한 그런 기술적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 추세가 끝났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여부는 펀더멘털이나 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차트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끝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안 좋죠. 주가림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것만 보고는 야, 이제 끝났다 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네. 다만 조금 더 밀릴 수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밀릴지 아니면 여기서 박스권을 갈지 저도 장담 못 하겠는데 중요한 거는 더 빠질 수 있는 자리예요. 빠질 수 있어요. 네, 빠질 수 있는데 글쎄
아무튼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5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주가죠. 금요일 주가로 봤을 적에 아직 큰 그림, 네, 큰 추세 관점에서는 아직은 살아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당장 이번 주에 급반등이 나온다,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저는 주봉과 또 월봉을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봉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아직은 네, 일봉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글쎄요, 아직은 좀 힘들어 보여요. 좀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일본 기준으로는. 그래서 글쎄요, 뭐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요즘에 뭐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배터리 아저씨, 그분 때문에 올랐던 건 아니에요. 네, 그분이 시기를 잘 타고 난 거죠. 그죠? 한참 급등나오고 있을 때 이제 한 2월부터인가요? 그분이 막 에코프로 간다 해가지고 갔는데, 글쎄 제가 뭐 그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운대가 잘 맞았다. 네. 했더니 이제 실제로 그분이 이제 밀기 시작하면서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신봉하는, 정말 찬양하는, 네, 거의 뭐 종교적 집단처럼 그렇게 또 행동하는 분들이 또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글쎄요. 그러다가 틀리면 또 나중에 욕할 거면서, 그쵸? 네. 배터리,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K배터리 기술력이라든지 성장성은 저도 거기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가가 업황이 좋다고 해서 어떻게 매일 올라갑니까? 매일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죠? 매월 양봉만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 고점에서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무튼 일봉으로 봤을 적에는 좀 더 빠질 수 있어 보이고, 주봉이나 월봉으로 큰 추세를 볼 때는 아직은 완벽하게 죽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코스닥이 이제 예상대로 21선을 돌파했는데 과연 여기서 더 갈 것인가? 글쎄,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다음 저항대, 네, 제가 보는 다음 저항대는 847.5에서 자, 적어드릴게요. 다음 저항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자, 다음 저항대는 847.5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저항대는 855 정도 봅니다. 자, 네. 그러니까 여기가 1차, 2차 저항대 정도 가요. 그러니까 여기 847.5에서 코스닥 적어드릴게요. 여기는 847.5에서 855포인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가 다음 저항대, 다음 목표치가 되겠어요. 네,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보시면 이 연두색 선이 뭐냐면요,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20일. 네,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보시다시피 우하향이죠. 그 말은 뭐냐면 추세가 하방 추세가 아주 강력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네, 여러분들 그 폭포 있죠, 폭포. 위에서 폭포가 막 떨어지면 여러분 여기서 이걸 맞으면서 서 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수압이 막 강하게 떨어지면은 이거 버티고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막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힘이 강하지 못하면 금방 다시 주저앉아요. 그런 자리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저항대 어딘지 체크해서 이 저항대에서 주가가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고 또 전략을 짜는 게 맞는 겁니다. 여기도 무조건 저항 받을 거야, 무조건 돌파할 거야, 이런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 네. 지지받는지, 돌파를 하는지, 그리고 돌파 이후에 지지받는지, 그죠? 아니면 돌파도 못하는지, 변수가 많잖아요.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일전에 제가 4월달에 이제 4월 중순쯤에 해가지고 이때 제가 4월 피크아웃일 거다, 4월에 고점 찍고 빠질 거다, 급락할 거다
이럴 때는 확실하게 제가 이제 자신있게 빠질 겁니다. 말씀드리고. 또 요때도 제가 지난 4월달 요때도 바닥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이 짱대 한복 나왔을 때요. 지수 바닥입니다. 이제 반등 나올 겁니다. 반등 나왔죠. 여기서 제가 딱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제 무료방에 계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 10월달에 지수 바닥입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건 적중했고요. 그죠? 그리고 제가 2023년도에 큰 상승이 나올 겁니다도 작년 12월달에 말씀드렸어요. 작년 12월 마지막 날에 무료 그 리딩방 무료 카톡방에서 2023년도는 큰 상승 나올 거다. 기대하셔도 좋다. 그죠? 말씀드렸고 여기 또한 역시나 큰 상승이 나왔죠. 네. 그죠? 그리고 4월달에 피크아웃을 찍을 거다. 이 말도 제가 2월달에 말씀드렸죠. 2월달에 말씀드리기를 4월에 피크아웃 찍는다. 4월달까지는 수익 많이 내야 된다. 적중했죠. 네. 그죠? 그리고 여기 바닥도 맞췄고 얼마 전에 바닥도 여기도 맞췄어요. 딱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뭘 틀렸냐면 요거. 전 이제 이때 반등이 나올 때 코스닥이 21선까지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21선까지 봅니다 그랬는데 못 가더라고. 이거 하나 틀렸습니다 지금. 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틀리고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일단은 여기서 지지받을지 아니 돌파를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전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려요. 네. 돌파에 성공할지는 저도 알 수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돌파를 하는지 혹은 저항을 받는지 등등 보면서 판단하자. 네. 자, 그럼 이제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추세는 너무 좋죠. 원래 추세라는 거는 오르면 좋아 보여요. 네. 주가가 올라가면 차트도 좋아 보이고 추세도 좋아 보이고 당연하죠. 네. 자, 제가 지난 4월달부터 말씀드렸어요. 우리 유료방에서도 그랬고 무료방에서도 4월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20월선 돌파 시도 나올 거다. 제가 4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유료님들께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달에는 이 20월선 월봉상 20선 월봉 20선 돌파 시도 나옵니다. 4월달에 안 나와서 5월달에 나온 거죠 지금. 결국 저는 계속 중기적으로는 우상향 외쳤거든요. 적중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지금 현 상태 어떻게 되느냐? 전 단기적으로 이렇게 봐요. 과열이다. 지금 여기 시그널 보시면은 제가 만든 시그널 지금 검정색과 회색이 나오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단기 초과열이면서도 양봉이 연속으로 4차례가 나왔고 지난주 목요일까지 거기다 중기 관점에서도 초과열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쉬어가는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불가피하다. 뭐 100%는 없지만 추세가 꺾인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최소 쉬어갈 수 있다. 네, 라고 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부채한도 협상 기대감 때문에 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제 금요일날에는 부채한도 협상 진행 중에 협상이 중단이 됐어요. 그죠? 공화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라는 실시간 속보가 떴거든요. 네. 여전히 지금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공화당은 더 이상 재정을 늘릴 수 없다. 민주당은 늘려야 된다. 당장 지금 6월 1일까지인가요? 6월 1일까지 얘네들 자, 지금 잠깐 뉴스 하나 보여드리면은 자, 보시면 자, 메카시 부채한도 협상 바이든 올 때까지 중단한다. 바이든이 지금 일본에 있나요 지금? 네, G7 때문에 네, 일본은 히로시마를 방문했죠. 자, 보면은 네. 백악관과 민주당이 물러서지 않아서 월요일 전에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했다. 네. 지금 부채한도를 증액하지 못하면 미국 정부는 국가 부도에 직면하게 된다. 사실 이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당장 6월 1일 내 군인 월급과 퇴직연금에 100억 달러를 지출해야 된다. 다만 이제 바이든은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그럼 걱정된다고 말하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저는 좀 너무 걱정됩니다 라고 말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여러분? 네. 요거 때문에, 근데 사실 근데 이런 부채한도 협상 문제는요, 지금 주식 경력 좀 되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매년 있어요, 매년. 네. 매년 있어요. 매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얘네들 뭐예요? 어디 갔니? G7에 참석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일본 히로시마를 뭐 방문 중이다. 라는 했었어요. 이게 언제까지냐면 5월 21일까지예요. 오늘까지인 거죠, 오늘. 그죠? 네, 오늘까지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이제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가겠죠, 다시. 이제
월요일 되면은 바이든이 다시 미국 갈 겁니다. 가면은 다시금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가지고 또 뭐 미팅 날짜 잡겠죠. 잡아서 다시 논의를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극단적인 케이스, 바로 이제 디폴트에 직면하는 그런 일로, 디폴트에 직면하는 극단적인 일은 벌어질 가능성이 극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둘 다 서로 쉽게 물러나진 않을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복잡하죠, 저거. 네. 또 이제 내년에 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패를 꼭 가지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걔네 대표 주자가 트럼프 말고 없잖아요. 공화당에서. 그죠? 트럼프도 저번에 뭐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이 이번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쉽게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걔네가 내년에 뭔가 좀 유리해질 수 있는 뭔가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쉽게 이게 풀리지 않을 겁니다. 네. 아무튼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는 하겠죠. 결국에는 합의를 할 겁니다. 결국에는.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서 이게 더 지금 시원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차트상으로 봤을 적에는 너무 과열이다. 과열이 문제예요. 거기다가 주봉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 선물을 지금 보시면 주봉 차트인데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이 노란색 120주선을 완전 세게 돌파를 했어요. 그죠? 엄청나게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S&P, 네, S&P 지수 본장 S&P 같은 경우에는 살짝 돌파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특정 이평선이라든지 특정 저항선, 맥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보통 돌파하고 나면은 지지 테스트가 나오죠. 이 지지 테스트. 그죠? 자, 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뭐 흔히들 볼 수 있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정고점이잖아요. 그죠? 정고점을 돌파했어요. 초보 투자들은 야 돌파했으니까 날아가겠지? 배팅하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급락이 나오네. 다시금 지지 테스트를 하는 거죠. 또 볼까요? 많아요. 너무 흔히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정고점이죠. 돌파는 짱대 항봉이 나왔어요. 날아가겠네? 했더니 다음날 음봉이 나와. 역시나 뭐가 나와요? 지지 테스트가 나온 거죠. 자, 이때도 보세요. 네. 정고점 돌파했어요. 돌파하는 짱대 항봉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로 올라갑니까? 아니죠? 120선 부딪히고 또 지지 테스트가 또 나오죠.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돌파하고 나서 원웨이로 쭉쭉쭉 날아가는 게 투자자들은 그걸 바라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도 볼까요? 정고점 돌파했어요. 날아갑니까? 돌파하고 나서 밀립니다. 네. 그러니까 확률 주식은 겨우 확률 게임이잖아요. 확률상 자, 돌파는 짱대 항봉이 나왔지만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쉬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지 테스트 나오고 쉬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돌파하고 나면은 바로 원웨이로 날아갈 거라고 생각들 하지만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여기도 정고점이죠. 돌파했죠, 이날. 돌파하고 나서 어떻게 돼? 또 밀리고. 또 돌파했죠. 또 나옵니까? 또 밀리고. 또 지지 테스트 나오고. 지겹게 하죠. 이놈의 지지 테스트는 진짜 지겹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자, 잘 봐요. 일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나스닥 여기를 돌파했어요. 여기 이제. 여기 얼마냐면은 12655.84 12655.84 여기를 돌파했어요. 그죠? 돌파하고 이제 뭐가 나왔어요? 음봉 나왔죠. 지지 테스트 나온 거예요. 네.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요것만 돌파한 게 아니죠. 아주 중요한 맥점 요것도 있습니다. 맞죠? 요것도 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이 가격대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지지 테스트 아직 안 나왔거든요. 물론 안 나오고 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 다만 제 시그널 기준으로는 이 검정색 시그널과 또 회색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좀 너무 가야 돼. 너무 투머치하게 가야 되거든요. 추세는 좋지만.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주봉을 보여드릴게요. S&P 이때까지 이 노란색의 120주선은 여러 번 돌파하시도 했었어요. 여러 번 보십시오. 여기가 되게 중요한 이평선이 되는데 S&P한테는 처음에는 지지
이탈하고 나선 저항받고요. 돌파했죠. 돌파하고 나니까 뭐가 달려? 꼬리, 아래 꼬리 달리죠. 즉 지지 테스트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탈했죠. 이탈하고 재돌파했죠. 돌파하고 바로 날아갔습니까? 아니죠? 또 밀리죠. 그 다음에 또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또 밀리죠. 돌파 시도 또 밀리고요. 돌파했죠. 살짝. 근데 또 어떻게 돼요? 돌파했다가 또 밀리고. 꼬리도 꼬리 달리죠. 저항 테스트를 계속 하는데 그럴 때마다 번번이 밀렸어요. 그리고 또 저항 테스트 나오는데 또 밀리고 또 밀리고 이번에 또 넘어갔거든요. 그죠? 넘어갔거든요. 이번에 살짝 넘어갔으니까 또 뭐가 나올까요? 또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가 살짝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돌파할 수 있겠지만 확률상 네, 지지 테스트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확률상.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보시면 이 120주선을 돌파를 했는데, 자, 아까 제가 그 맥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맥점이 크게 차트를 넓게 보니까 여기 고점이기도 하지만 2021년도에 여기도 고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저점이기도 했어요. 그죠? 여기도 한번 걸렸던 가격대입니다. 거기를 지금 처음 돌파 시도가 나온 거거든요. 과연 지지 테스트 없이 음봉 하나 없이 이대로 원위로 쭉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과연? 쉽지 않죠. 네, 기술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왜 지난 2022년도에도 나스닥이 이 노란색의 120주선을 딱 돌파했는데 첫 돌파했을 때 이때죠. 이때 하고 나서 아래 꼬리 길게 달리죠. 지지 테스트 쫙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파 나왔죠. 혹시나 음봉 급락이 나옵니다. 지금 짱대 음봉으로 넘어갔거든요. 과연 쉽게 갈 수 있을까? 참고로 지금 나스닥의 경우에는 주봉이 몇 개다? 주봉상 양봉이 4개입니다. 파란색 시그널 나오죠. 양봉이 4개쯤입니다. 자, 이때까지 패턴 보게 되면은, 자, 주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양봉 나오고서 조정, 사양봉 조정, 그 다음에 여기 사양봉, 오양봉 나오고 조정, 사양봉 급락, 사양봉 급락, 또 사양봉이거든요. 4연속 100%는 없어요. 어떤 시그널이건 무슨 매매 기법이건 간에 100%는 없죠. 다만 확률. 여기도 사양봉 나오고 다음 주 조정 받고 올라가죠. 네. 확률상 사양봉이 나온 만큼 이번 주 이제 시작하는 주에서는 이번 주에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다. 물론 5양봉, 6양봉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확률은 낮죠. 그죠, 여러분들? 네. 코로나 팬데믹 때 초기에도 보시면 사양봉 나오고서 음봉 나왔다고 올라갔었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네. 그리고 이때 보시면 그 전에 보시면 2019년도, 18년도 보시면 잘 봐요. 이때는 사양봉, 5양봉, 4, 5, 이때도 보시면 사양봉 급락, 사양봉 급락. 4, 5, 6, 4, 5, 6 많죠? 많다기보다 몇 번 있죠? 왜 그래요? 이때는 여러분들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게, 잘 봐요. 이때는 초대세 상승장이에요. 상승 추세라는 게 수년 동안 이어진 거라고. 쉽습니까, 이게? 수년 동안 상승 추세가 이어졌을 때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요. 몇 년 동안 상승 추세가 이어졌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4, 5, 6, 7 막 양봉이 막 나온 거지. 워낙 그 추세가 강하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 상승 추세예요? 지금 1년 됐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거기다가 과거에는 정배열이었지만 지금 아직 역배열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이때 한참 몇 년 동안 상승 추세일 때랑 비교하면 조금 무리가 있죠. 네. 그죠? 무리가 있지. 네. 완전 지금 역배열에서 이제 막 반등 나오는 시점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과거에 한참 쭉쭉쭉 올라가던 이럴 때는 조금 비교가 무리가 있다. 아무튼 지금 비교할 거면 작년 역배열일 때, 역배열에서 올라갈 때 이럴 때는 비교하는 게 맞다. 근데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사양봉 나오고 급락이 나왔다. 이게 팩트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비즈니스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또 바이든이 이제 미국 와가지고 부채한도 협상하면서 잘 해결되면, 그죠?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이미 이틀 연속 급반등이 나온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지지 테스트 나올 수 있다. 관심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지난주 말 5월 14일이죠.
지난주에 제가 관심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큐브엔터고 하나는 큐비츠. 네. 큐브엔터 제가 뭐라 말씀드렸나요? 5월 25일 컴백인데 제가 방송 녹화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그랬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디데이 재료가 임박하면 재료가 노출되면 급락할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만약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안 하고 지지받으면 그때 관심 가져야 된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큐브엔터 볼까요? 제가 분명히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월요일날 볼까요 여러분들? 월요일이 이때죠? 5월 15일 이때부터 급락 나오죠. 이때 컴백이었거든요. 여자아이들 역시나 급락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은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했거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미리 올랐어. 근데 실적이 발표했는데 정말 좋았어. 그럼 급락. 물론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적이 너무 예상보다 너무 잘 나오면 급등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어떤 여자애들 어떤 특정 가수가 컴백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미리 좀 올라가면은 컴백하면서 급락. 이게 우리나라 주식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뉴스 보고 사지 마세요. 호재 보고 사지 마세요. 확률 낮아요. 자, 반면에 제가 휴비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패턴이라고 그때 지난주에 급등 패턴인데 너무 좋은 패턴이다. 제가 5월 한번 언제요? 지난주 일요일날 제가 이제 관심주를 제시를 해드렸고 그 이후로 초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휴비츠 잘 가고 있고요. 자, 이번 주 관심주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는 심텍과 에로티 백큐 둘 다 반도체죠. 네, 둘 다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입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뭐 PCB 들어보셨죠? 인쇄 회로 기판. 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뭐 일부 통신기기에 들어가는 PCB 그런 이제 만드는 업체,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인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깨졌어요. 그래서 주가도 미리 빠진 거고 제가 실적 보여드리면은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잘 나갔죠. 주가도 미리 올랐고요. 실적이 이제 쭉쭉쭉 2022년도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주가는 정확하게 2022년 3월까지 올랐어요. 그 이후로 내리막. 실적은 언제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실적은 2022년 3분기까지 좋았어요. 3분기까지. 3분기 실적 언제 나온다? 3분기 실적은 11월 달에 나온다. 근데 주가는 어디까지 올랐다? 3월까지만 올랐다. 미리 빠졌다. 이게 주식입니다. 미리 오르고 미리 빠집니다. 왜 빠졌을까? 잘 봐요.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확 그 전 분기 대비 확 뛰어 올라간 게 2분기예요. 2분기 실적 언제 나온다? 5월 달에 나온다. 그죠? 8월이죠. 8월. 2분기 실적이 8월 달에 나옵니다. 1분기 실적 5월 달에 나오죠. 1분기 실적. 네. 2분기 8월에 나와요. 2분기가 사실 영업이익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주가는 미리 빠져. 첫 번째 이유. 다시 글로벌 증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작년에, 그죠? 너무 안 좋았어요. 네. 그리고 애널들이나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폭풍 성장이 연속성을 띠지 않을 것이라고도 알았어요. 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실적 좋을 때 팔아먹자. 먹튀하자. 쉽게 말해 먹튀하자. 그런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에 맞았던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실적 컨센서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이 된다 쪽으로 이제 컨센서스를 잡아놓긴 했어요. 물론 알 수 없죠. 컨센서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상치일 뿐이고 걔네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컨센서스 진짜 많이 틀려요. 그거 보고 투자 판단하시면 위험합니다. 예. 다만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적에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뭐 우리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AI, 로봇, 뭐 요런 애들 강했잖아요. 돌고 돌아요. 테마는 2차 전지도 강했었고, 그죠? 얘는 한 번씩 다 이제 줬던 애들이고 이제는 반도체가 사실 그동안 너무나 완전 바닥을 기었거든. 이제 반도체가 뜰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태기가 마침 딱 떴는데 이제 지금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 주 관심주로 심태를 뽑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LOT 백큐. 네. LOT 백큐. 얘 같은 경우에 실적 수위가 나쁘지 않아요. 네.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LOT 백큐은 얘는 뭐 하는 기업이냐? LOT 백큐은 얘도 이제 반도체 쪽이거든요. 태양광 쪽도 뭐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뭐 태양광 셀 같은 거 만들 때 들어가는 그 뭐 진공 펌프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이 지금 보시면은 작년 4분기까지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매출액이 늘어나는 건 좋은 거예요. 매출액이 매출액이 줄어드는 건 되게 안 좋은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커진다는 건 좋은 겁니다. 매출액이 커지게 되면 나중에는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 가지고 영업이익도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보시면 이제 매출액 컨센서스 상으로는 매출액은 비슷비슷한데 영업이익이 서서히 우상향하는 그림. 일단 그림은 좋죠. 매출액은 일정한데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영업이익률, 즉 돈을 그만큼 또 잘 벌게 된다. 일단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가 요렇다라는 거고 참고만 하시고. 얘도 또 이제 보시면 정고점을 멋지게 딱 뚫어버렸어요. 기가 막히게. 제가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일단 수급도 너무 좋고요. 기관 꾸준히 매집하고 있고 거기다 외국인까지 다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고점을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이다. 아주 마음에 드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에로티 백균. 그래서 이번 주 관심주는 두 종목, 에로티 백균과 심텍 두 개를 제시를 해드리겠고, 이번 주도 역시나 우리 유로방은 일단 수익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은 수익낸 정보도 제가 꾸준히 정리해드리고 있죠. 일단 LX세미콘. 요건 제가 그 우리 무료 회원님들께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똑같은 날짜에 드렸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드렸고, 수익은 우리가 유료방이 더 좋죠. 유로는 여기서 팔았습니다만, 무료는 제가 좀 더 밑에서 팔아드렸거든요. 그래서 다들 유료방 유료, 무료 다 수익 냈고, 원이QNC. 요건 이제 우리 유료방 종목이죠. 네, 9% 수익 냈죠.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확 날아갔죠. 반도체잖아요, 얘도 그죠? 네. 반도체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실 미래 선침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미래 선침한 거죠. 섹터 순환매를 노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좀 전에 우리 수익 냈었던 LX세미콘. 얘는 뭐예요? 얘도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얘는 팹리스 업체거든요. 네. 반도체 파운드리, 파운드리 그런 기업들로부터 해가지고 외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 아닙니까? 얘도 반도체고. 원이QNC도 반도체고. 그죠? 근데 지금 딱 우리 저점에서 매집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반도체가 뜨잖아. 선취매인 거죠, 선취매. 그러니까 섹터가, 영원한 섹터가 없거든요. 계속 이제 순환매가 돌아서, 물론 저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번 어떤 섹터로 순환매가 집중될지 100% 예측은 못하지만, 대충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러니까 수급이 서서히 들어오면 차트가 변하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 이번에도 운이 따라서 잘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요건 제가 무료방에도 드렸고 유료방에도 드렸거든요. 네, 디스플레이. 유료방 다 지금 똑같이 매수해서 지금 다 수익 중에 있고요, 지금. 네. 한미글로벌. 요 놈은 아시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로 많이 알려지죠, 그죠? 네. 저점에서 딱 선취했는데 마침 딱 좋은 뉴스 나와주면서, 그죠? 네.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좋은 뉴스 나왔어요. 나오면서 딱 슈팅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했고, ST큐브. 요건 이제 제약바이오. 네. 차트 흐름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ST큐브도 넥슨 게임즈. 게임즈. 요즘에 블루 아이카이브가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죠. 중국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매수했더니 딱 수익을 줍니다. 덴티움. 임플란트 관련주, 의료기 관련주. 딱 이제 돌파할 때 강한 종목이죠. 그래서 돌파할 때 딱 매수했더니 날아갑니다. 네. 삼형. 요것도 이제 얘는 급등 나갔다가 조정 구간에서, 그러니까 2차 던지에도 전기차 관련주로 묶이기도 하거든요. 삼형인가요? 차트상 제 매매기법에 해당이 돼가지고 사인 들었더니면은 매수한 다음날 바로 그냥 급반등이 나오더라고. 네, 그래서 요 놈도 수익이 났습니다. 삼형. 펜트론. 얘도 반도체 쪽. 네, 펜트론. 이것도 이제 선취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섹터 딱 급등 나오기 전에 샀더니만은 바로 좀 괜찮은 수익을 바로 다 주더라고요. 펜트론이도. 수익 잘 났죠, 그죠? 얘도.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사실 근데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얘는 여러 가지 엮여요. 짬뽕이에요, 얘도 사실. 네. 배터리, 2차전지.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라기보다 사실 2차전지 쪽에 좀 가까운 업체이긴 한데. 그러니까 2차전지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나 그런 애들만 볼 게 아니라, 네. 이미 많이 급등 나온 에코프로 말고도 사실 관련주들 많이 있거든요. 네. 다른 종목군들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차트 이쁘고, 또 수급도 들어오는 이런 데 많아요. 네.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꼭 2차전지 쪽 공략할 때 에코프로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누군가 많이 먹은 거,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만 보려고 하지 말고, 아직 좀 덜 오른, 수급도 좋고 추세 좋은 그런 다른 관련주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기울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네. 원익균 씨 아까 말씀드렸고, 그죠? 요 정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수익 잘 나고 있고, 그죠? 무료 추천주 최근에 드린 거 아까 엑스세미콘과 LG 디스플레이 이번 주에 드렸던 거 다 수익 드렸고요. 유료방도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특별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좋은 수익 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